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이제 소득 처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여러분 이제 소득 처분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소득이 누구한테 귀속되는지를 밝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떤 내용이냐 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이 100원이라고 한번 해봐요. 이렇게요. 자, 그럼 100원인데 이 100원 중에 일부는 회사가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벌어들인 100원 중에 일부는 돈을 갖다가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 거를 우리가 사내 유보라고 해요. 사내 유보. 이해되죠? 그리고 회사 밖으로 빠져나갔다라고 하면 이거를 사회 유출이라고 해요. 사회 유출. 이해되죠, 여러분?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100원 벌어들인 이익 중에 70원은 회사가 갖고 있고 30원은 지금 밖으로 빠져나갔대요. 이렇게. 그러면 법인세법상의 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도 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서도 회사 밖으로 빠져나간 금액이 얼마고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세무서에서는 알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회사 밖으로 빠져나간 이 사회에 유출된 금액에 대해서는 그 가져간 귀속자한테 또 소득세를 과세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각 사업주도 소득에 대해서도 회계상에 나와 있는 이 것처럼 얼마가 유출됐고 얼마가 회사 내부에 남아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세무서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이 각 사업주 소득을 다 하나하나 다시 파악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죠. 왜? 우리가 세무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개념이에요?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세무주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해서 입금산입, 송금부산입, 가산조정을 더하고 송금산입, 입금부산입, 차관조정을 빼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가산조정이 50원 있었다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차감조정은 없다고 해볼게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각 사업연도 소득이 얼마예요? 100원에서 출발해서 50원이 더해졌으니까 150원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세무서에서는 야, 이 150원에 대해서 지금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 게 얼마고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 게 얼마고 밖으로 빠져나간 게 얼마인지 궁금할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미 150원 중에 100원 회계상의 자료에 대해서는 이익요금 처분계산서와 같은 이 자료가 다 있으니까 이 세무조정을 통해서 나온 조정사항에 대한 소득 처분만 하면 이 각사업주 소득에 대한 전체 소득 처분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사가 지금 50원만큼 세무조정을 통해서 소득이 늘어났는데, 이 중에 40원만큼은 회사 내부에 갖고 있고, 10원만큼은 누가 가져갔대요. 그래서 회사 내부에 갖고 있는 걸 사내 유보라고 하는 거고요. 외부로 이 소득을 누군가 가져갔다 그러면은 사회에 유출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음. 그러면 이렇게 이 세무 주정 사항에 대해서만 우리가 얼마가 회사 내부에 있고 밖으로 빠져나간 게 얼마인지 알면 이 전체 금액을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이 30원은 밖으로 유출됐었는데 10원이 더 조정 사항이 유출됐으니까 총 유출된 금액은 얼마예요? 40원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70원만큼이 유보되어 있었는데 세무조정사항에 대해서 유보된 게 40원이니까 회사에 총 남아있는 건 110원이 돼요. 그러면 40원하고 110원 더하면 전체 이 소득에 대한 소득 처분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하려는 거는 세무조정을 통해서 이 증감된 소득에 대해서 이게 회사 내부에 있는 건지 밖으로 빠져나갔는지 그거를 파악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여러분? 예. 자,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 사내 유보에 대한 거부터 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사내 유보라는 게 뭐냐? 이제 이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사내 유보라는 거는 개념이, 어, 개념이 회사의 자산 부채와 법인세법상의 자산 부채의 차이로 인한 일시적인 차이를 우리가 유보라고 해요, 유보. 그럼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교재에 있는 케이스로 한번 내가 설명을 해볼게요. 뒤에 있는 케이스로. 자, 잘 들어봐요. 이 유보라는 게 어떤 건가? 자, 케이스 1입니다. 1기에 토지를 3,000원에 취득하면서 취득세 100원을 세금과 공과 비용으로 처리를 했대요. 자, 그럼 질문이 있는 게 취득세라는 토지 취득과 관련된 세금은 당연히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취득 원가죠. 자산의 취득 원가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실수로 이 취득세를 모르고 세금과 공가로 비용 처리한 거예요. 실수로. 근데 법인세법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3,100원만큼 토지의 취득 원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럼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법인세법에서는 분계 같은 거 안 합니다. 근데 회사가 기록한 거랑 법인세법과의 차이를 한번 분석해 보기 위해서 법인세법 규정에 맞춰서 우리가 분계를 했다면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이 차이를 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 이거는 이 세무 조정하는 책들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조정을 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법인세법상으로 분개하는 건 없습니다. 근데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서 했다면 이랬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차이 조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세무 조정을.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 보니까 회사는 비용으로 100원을 처리했는데 우리 세법은 비용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여기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송금 불산입으로 해서 세무 조정을 해야 돼요. 그냥 송금 불산입을 이렇게 약자로 썼어요. 송금 불산입 뜻입니다. 송금 불산입 100원 이렇게 세무 조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송금불산입 했으니까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은 가산조정이니까 소득이 더 커졌잖아요. 그러면 그 소득이 외부로 유출됐나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현금 지금 기록한 건 똑같아요. 그 외부로 빠져나간 건 아니에요. 회계상으로도 현금이 3,100원 나갔고 법인세법상으로도 3,100원이니까 추가적으로 외부에 유출된 건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회사 내부에 지금 이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 100원의 차이는 회사는 토지 자산을 3,100원으로 했고, 우리 법인세법은 토지 자산을 3,100원으로 했고, 우리 회계는 자산을 3,000원으로 했네. 이 자산의 차이일 뿐이네. 그죠? 이런 걸 유보라고 하는 거, 유보. 자산에 대한 차이일 뿐이다. 그러면 지금 회사가 자산을 과소계상했잖아요. 그럼 법인세법상 자산을 더 늘려야 돼요. 자, 여러분, 자산을 과소계상하게 되면 결국에는 회사의 자본도 과소계상돼 있는 거예요. 대차 평균 원리에 따르면. 그러면 회사는 법인세법보다 자본을 적게 기록했으니까 이렇게 송금불산입 또는 뭐 입금산입해서 이게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큼 우리 법인세법상의 자본을 더 늘려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 유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플러스 유보. 제가 요 책에다가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플러스 유보 이렇게요. 그러니까 법인세법상의 자본을 더 플러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 100원만큼. 그런데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이걸 자동으로 이 부호를 인식해줘요.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뭐 플러스 유보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유보가 발생된 이 시점에서는 유보 발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유보 발생. 이 일시적 차이가 발생된 이 시점에서는 발생.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영원한 차이가 아니라 일시적인 차이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 토지를 이제 처분하게 되면 이 일시적인 차이는 이제 소멸되게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봐요. 이기 때 이 해당 토지를 3,500원에 처분했대요. 자, 그럼 회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 회사는 현금 3,500원 받았죠. 자, 대변에 토지가 얼마 없어질까요, 여러분? 회사 장부는. 자, 회사는 토지를 3,000원 기록해놨으니까 3,000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500원만큼 토지 처분이익, 즉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분개를 하겠죠. 자, 그럼 법인세법상으로 만약에 분개를 했다면, 만약에 가정을 하고,
자, 붕괴를 만약에 우리 법인세법 규정에 맞춰서 했다면, 자, 지금 현금 3,500원 받았어요. 맞죠? 이거는 엄연한 사실이고, 자, 토지는 법인세법상의 토지 금액은 3,000원이에요? 3,100원이에요? 3,100원이에요. 그러면 토지가 3,100원이 없어져야 돼요. 법인세법 규정으로 보면. 법인세법상 금액으로 보면. 맞죠? 그럼 법인세법상으로는 토지 처분이익이 400원만 인식이 되는 게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회사는, 자, 회사는 수익을 얼마 기록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거래에서. 회사는 토지처분이익 수익을 500원 기록했는데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을 얼마로 인정해요? 400원.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익을 줄여야 되니까. 입금, 불산입 또는 뭐 송금산입. 어차피 송금산입이든 입금불산입이든 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니까 어떤 표현을 해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는 수익을 줄여야 되는 거니까 입금 불산입 이렇게 기록했어요. 100원 이렇게 했어요. 이해됐죠, 여러분? 그럼 이것만큼 회사는 자산을 3,000원 줄였지만 세법은 자산을 3,100원을 줄였어야 되는 거예요. 더 줄였어야 되는 거예요, 100원만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외부로 유출되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 이 자산의 토지라는 자산의 일시적인 차이일 뿐이라고요. 맞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일기 때 송금불산입으로 이렇게 플러스 유보해 놓은 게 이 토지가 처분돼서 없어지면서 이 플러스 유보에 대한 차이가, 자,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그러니까 자산을 또 더 줄여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만큼 자본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법인세법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유보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다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입금산입, 송금불산입하고 가산조정이니까 플러스로 인식을 해줘요. 프로그램이. 그리고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은 차감조정이니까 마이너스로 인식을 자동으로 해줘요. 그럼 우린 뭐가 중요하냐면 이 유보라는 거는 영원한 차이가 아니라 일시적인 차이니까 이 플러스 유보 100원이 이 토지 처분이 토지가 없어지면서 이 차이가 소멸됐잖아요. 그래서 유보가 발생된 시점에서는 유보 발생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 유보 발생됐던 것이 이제 소멸됐을 때, 이 차이가 소멸됐을 때 유보 감소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이해돼요? 그래서 유보는 이렇게 일시적인 차이를 유보라고 하는 거예요. 유보. 이해되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죠? 어.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케이스 2번으로. 일기초에 5만 원에 취득한 기계에 대해서, 5만 원에 취득한 기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만 원을 계상했으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는 4천 원이었대요. 4천 원. 자, 여기 순회법이 아니라 직접법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여기 좀 바꿀게요. 자, 여기 봐봐요. 그럼 이 분계를 한번 해보면, 자, 일기 때 회사는 감가상각비를 기계로 5만 원에 취득했는데 감가상각비를 만 원만 했대요. 이해됐죠?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비 만 원. 자, 우리 누계액으로 안 하고 직접 상각하는 걸로 해볼게요. 기기장치 만 원 이렇게 했대요. 이게 이제 이걸 직접 상각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순회법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상각법을 했어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법인세법에서 보니까 감가상각 요 한도가 4천 원이었대요. 예를 들어서 법인세법에서는. 그러면 감가상각비 4천 원, 기기장치 4천 원 이렇게 줄였어야 되는데 지금 만 원을 비용 처리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송금, 그렇죠. 불산입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입금산입 또는 송금 불산입 이렇게 해서 가산조정으로 6천 원만큼 세무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은 소득을 더 늘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게 플러스 유보가 돼야 돼요. 플러스 유보. 지금 이게 플러스 유보예요. 근데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자동으로 인식이 되니까 이거는 지금 유보가 발생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보 발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기계를 갖다가 처분했대요. 47,000원에 현금 받고 팔았대요. 그러면 자, 차변의 현금 47,000원. 자, 회계상으로 기기장치는 5만 원에 취득했는데, 이 보시면 5만 원에 취득했는데, 지금 만 원을 감가상각에서 없앴으니까 얼마가 남았어요? 그렇죠. 4만 원이 남았어요. 맞죠? 그러면 7,000원만큼은 뭐라고 한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분기할 거잖아요. 자,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 현금이 47,000원 들어왔는데 자, 기기장치가 얼마로 돼 있어요? 법인세법상으로는 5만 원에 취득했었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4,000원이 상각된 걸로 봤으니까 그렇죠. 얼마? 4만 6천원이 지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1,000원만큼은 뭐라고 한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분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하고 보니까, 자, 우리 회계상으로는 수익을 얼마 기록했어요? 7,000원. 법인세법상으로는 입금이 얼마예요? 1,000원. 자, 세무조정 해야 되겠죠. 어떻게? 입금, 불산입. 입금을 줄여야 되니까 입금, 불산입 6,000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돈이 뭐 외부로 밖으로 빠져나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은 차감되는 조정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지금 그 외부로 유출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가만히 봤더니 지금 회사는 4만 원만큼 자산을 없앴는데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4만 6천 원이 자산이 줄어야 돼요. 그럼 자본이 더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산을 더 줄였어야 되는 거예요. 자산을 더 줄인다는 건 자본을 줄였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유보. 근데 이거는 유보가 발생됐던 거를 이 차이가 소멸되는 시점이니까 이건 유보 발생이라고 표현 안 하고 유보 감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보는 이 유보가 발생이 되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간에 언젠가는 이 자산이 처분 등을 통해서 이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서 일시적 차이인 유보가 이렇게 소멸이 되게 돼요. 이해돼요,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유보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보 추인.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유보 추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세무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외부로 밖으로 유출된 게 아니다. 회사 내부에 남아 있는데 이게 회사가 인식한 자산 또는 부채랑 법인세법상의 자산 부채에 이런 일시적 차이가 났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걸 이제 유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우리 유보라는 거는 이렇게 가산조정, 입금산입 및 송금불산입 또는 차감조정,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 이렇게 세무조정한 금액이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 경우예요. 자, 소득의 증가과 동시에 기업회계상의 자산부채와 법인세법상의 자산부채에 이런 차이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차이는 결국에 자본의 차이를 유발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그럼 요 박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계장부상에 자산을 100원만큼 이렇게 적게 기록하면 자, 자산이 과소하게 계상돼 있으면 결국에 대차평균 원리에 따라서 자본도 과소계상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산을 과소계상했어요. 법인세법이랑 비교했을 때. 그럼 자본이 과소계상돼 있을 거니까 이거는 법인세법상의 자본을 플러스해서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이제 플러스 유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거꾸로 우리 회계장부상으로 자산을 200원만큼 과대하게 계상이 되게 되면 자산이 과대되면 결국에 자본도 과대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면 회계상의 자본이 과대되어 있으니까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그걸 마이너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해서 세무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래서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세법상의 자본을 플러스하겠다 이 뜻이에요.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이렇게 해서 차감 조정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법인세법상 자본을 마이너스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플러스했던 이 유보는 미래에 미래에 이 자산이 처분되거나 이 자산이 처분이 되면 이 유보는 마이너스 유보로 이 차이가 소멸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유보한 거는 미래에 우리가 바로 이전 그 케이스에서 봤지만 이 자산이 처분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마이너스 된 게 플러스 유보로 이렇게 해서 차이가 소멸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유보 추인이다, 유보의 추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불러요, 용어를. 그래서 이렇게 반대의 세무 조정을 갖게 되는 게 이 유보예요. 일시적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여러분들? 예, 이렇게요. 어. 그런데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인식을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일시적 차이가 발생된 이 시점을 유보 발생 이렇게 얘기하고 이 유보가 자산의 처분 등을 통해서 소멸되는 이 시점을 유보 감소다 이렇게 해서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책에다가 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런 표현은 안 하고 그냥 우리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면 되니까 이렇게 유보 발생, 유보 감소 그렇게 다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여러분 이거 지울게요. 이제 지저분하니까. 자, 잘 봐요. 이제 만약에 회계상의 회계 장부상에 부채가 100원만큼 이렇게 과대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잘 봐봐요. 만약에 있잖아요. 이 부채가 이 자산은 고정돼 있어요. 이 자산은 이렇게 고정돼 있는데 이 부채가 있잖아요. 요만큼 있었는데 이만큼 더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늘어났어요, 부채가. 그러면 이거는 고정돼 있으니까 자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략?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이 부채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은 자본은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고정돼 있으니까. 대차 평균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부채가 과대하게 기록돼 있으면 자본은 이렇게 적게 기록돼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그러니까 회계 장부상에 부채가 과대돼 있다 그러면은 자본도 가소돼 있는 거니까 이거를 플러스해야 되는 거예요. 법인세법상으로는 자본을 더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그러면 이거 지울게요. 지우고 만약에 자 부채가 200원만큼 이렇게 과소계상돼 있다고 해봐요. 자, 그럼 부채가 이봐요. 부채가 이렇게 위로 해서 요만큼 부채가 이렇게 과소계상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부채가 과소계상돼 있다는 건 자산이 고정돼 있으면 자본은 더 커지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부채가 과소계상돼 있으면 자본은 과대하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이 기업회계 회계 장부상에. 이건 장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회사 장부에. 그러면 장부가 자본이 과대돼 있으면은 자본을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외워두면 되게 편해요. 외워두면. 자,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한번 우리가 외우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면, 자, 봐요, 이제 어떻게 되나? 자, 여러분, 부채가, 자, 자산이 과대돼 있으면 자본이 과대되니까, 이렇게 자산이 과대돼 있으면 자본이 과대돼 있으니까 장부가 이걸 마이너스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자산이 과대돼 있어요. 그죠? 다시 자산이 과소돼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럼 자산이 과소계상돼 있으면 자산이 과소계상돼 있으면 여러분 자본도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적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부상에 자본이 적게 들어가 있으니까 더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산이 과소돼 있으면 자본도 적게 되어 있으니까 플러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자본이 적게 들어가 있으니까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자본을 더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또 부채가 이렇게 과대돼 있으면 자본도 과소돼 있는 거니까 더 이렇게 플러스 해줘야 되는 거고 이해되죠?
자, 또 부채가 이렇게 과소계상돼 있으면, 부채가 과소계상돼 있으면 자본은 과대하게 돼 있는 거니까, 자본이 과대하게 돼 있는 거니까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자본을 줄여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 자산 부채의 차이 때문에 결국에 자본의 차이를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유보라는 거는. 이해되죠? 그래서 입금산입, 송금부산입, 가산조정은 요 법인세법상 자본을 더 플러스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암기를 딱 해버리세요, 그냥. 입금산입, 송금부산입, 이 가산조정은 가산이니까 법인세법상 자본을 더 늘려야 되는 사항이고, 송금산입, 입금부산입, 이 차감조정은 마이너스 하는 거니까, 차감되는 거니까, 우리 법인세법상 자본을 마이너스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 유보는 영원한 차이다, 일시적 차이다? 일시적 차이인 거예요. 일시적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산부채하고 법인세법 자산부채의 일시적인 이런 차이 때문에 유발하는 사항이 바로 유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요 케이스로 요 밑에 제가 아까 설명했던 이 케이스로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든 자산 부채는 언젠간 처분되거나 감가상각되거나 또는 부채는 언젠간 상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자산 부채의 차이는 영원한 차이가 아니라 일시적인 차이. 그래서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유보는 미래 언젠가는 반대로 마이너스 플러스 유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단기의 플러스 유보는 미래의 마이너스로, 단기의 마이너스 유보는 미래의 플러스 유보로 이렇게 해서 일시적 차이가 나중에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유보의 추인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 케이스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케이스 3번도 한번 해볼까요? 자, 3번. 자, 3번입니다. 자, 1기에 기부단체에 10,000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이걸 기부금 비용으로 처리를 했대요. 자, 여러분 우리 법인세법상으로 기부금에 대한 비용 인정하는 인식 시점은 이걸 귀속시기라고 하는데 기부금의 귀속 시기는 어,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요. 쉽게 말하면 그냥 현금주의다 이렇게 이해를 해봐요. 근데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기부단체에 10,000원을 기부하기로 하고 이걸 기부금 비용의 발생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분계를 한 거예요.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이 기부금에 대해서는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송금으로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는 비용을 10,000원 잡았지만 법인세는 비용을 인정해 주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여러분 송금, 불산입 또는 뭐 입금, 산입 이렇게 해서 가산 조정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송금, 불산입 그렇죠. 10,000원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은 법인의 자본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유보인데 자, 플러스 유보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플러스로 인식을 해요. 근데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프로그램화 해놨으니까 이 플러스다 마이너스 건 자동으로 인식이 되고 중요한 거는 이러한 차이가 유발된 그 해에는 유보 발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 미지급금이라는 이 부채의 차이는 영원한 차이예요? 일시적 차이예요? 일시적 차이예요. 이 미지급금 부채를 상환하게 되면 이 차이는 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기 때 기부를 했어요. 현금으로. 그러면 회사는 작년에 잡아놨던 미지급금을 현금으로 상환한 걸로 처리하겠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이 현금이 나간 그 해에 그냥 기부금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그럼 회사는 이렇게 비용 처리를 안 했지만 이 부채의 감소로 처리했지만 우리 법인세법은 비용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죠. 송금 산입 이렇게 해서 비용 10,000원을 더 잡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송금 산입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뭐 외부로 밖으로 유출된 거나 그런 게 아니죠. 이거 보니까 어떤 차이인지 봤더니 이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죠? 그럼 지금 부채가 지금 줄어들었는데 법인세법상으로는 부채가 줄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부채를 줄였으니까 부채가 가소계상돼 있잖아요. 그럼 부채가 가소계상돼 있으면 자본은 과대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송금 산입으로 해서
마이너스 10,000원만큼 자본을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법인세법에서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이 유보 발생됐던 것이 이 미지급금 상한을 통해서 이게 일시적 차이가 없어지는 소멸되는 거니까 일시적 차이가 발생했을 때는 발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이 일시적 차이가 소멸됐을 때는 유보 감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보니까 1기 때 플러스 이 10,000원 했던 이 차이가 송금 산입이니까 마이너스 10,000원 해가지고 이 차이가 이렇게 해서 소멸되는 거예요. 이걸 유보 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유보에 대한 이야기? 음. 그래서 여러분 봐요. 우리가 이렇게 유보는 자산부채의 어떤 일시적 차이다. 그래서 자산부채의 일시적 차이 때문에 생기는 회계상의 자본과 법인세법상의 자본의 일시적 차이가 생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유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런 유보를 우리가 사후 관리해야 되는 그런 표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유보를 사후 관리하는 표, 이 표를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라고 해요. 이렇게. 자, 왜냐하면 이렇게 유보는 플러스는 미래의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미래의 플러스로 해가지고 이 일시적 차이는 미래에 소멸될 거니까 소멸되기 전까지 이거를 기록 관리를 보관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관리하는 이 서류가 바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 요 케이스에서 보시면은 요 케이스에서 자 1기 때 이렇게 입금산입 송금부산입 이 플러스한 이 10,000원은 유보 발생이잖아요. 그럼 이 유보사항은 이렇게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 이렇게 항목 이름을 적고 여기다 기재를 해주는데 이 을표 구조가 기초잔액이 있고 단기 중에 여기 감소 증가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기말이 얼마고 자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이 유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이 기초에 여기 얼마가 있었을 건데 이 기초에 있던 게 올해 예를 들어서 그 일시적 차이가 소멸됐다. 소멸됐다라는 걸 감소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게 유보의 감소다 그러면은 여기 감소 쪽에다가 적는 건데 유보가 발생됐을 때는 여기 발생 쪽에다가 적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발생이 되고 그 다음 감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전년도에 있던 게 먼저 소멸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조 자체가 먼저 소멸부터 오고 그리고 또 추가로 올해 발생된 유보가 있으면 발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보에 있던 거에서 소멸된 거 빼고 그 다음에 올해 또 추가로 발생된 게 있으면 발생 더해서 기말에 남아있는 유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 예. 그래서 유보를 사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이 양식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1기의 세무조정을 반영한다면 이 미지급 기부금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기초에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1기 때는 여러분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유보가 추인된 거예요? 즉 감소된 거예요? 아니면 발생된 거예요? 우리 발생된 거예요. 그러면 요 증가란에다 발생 칸에다가 적는 거예요. 이렇게. 발생 칸이라고 안 돼 있고 이름을 증가 이렇게 써놔가지고 헷갈린데 이게 발생 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유보가 지금 10,000원이 있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어. 그래서 이 유보를 사후 관리하는 표가 을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은 기초에 있던 거랑 이런 유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를 더하고 빼고 해서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 상에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로 소득 처분된 금액을 여기다가 기재해서 기말에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누계액을 도출하는 형식으로 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자, 주의해야 될 거는 감소라는 거는 요 소멸분을 기재하는 거예요. 네. 추인됐을 때. 그리고 증가는 뭐 이게 증가라는 그런 개념보다 유보가 발생된 걸 적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할 때 감소 증가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지 말고 이걸 이해할 때 유보 발생, 유보 감소 이렇게 기억해 주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유보에서 요거 감소된 거 마이너스 추가로 발생된 거 플러스 해가지고 이 기말 유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여러분 세무조정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 유보 사항에 대해서 보시면 이거 아까 설명드렸던 거.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소득 처분하다가 우리가 유보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자, 결론은 뭐냐 하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우리가 지금 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이 100원인데 이 100원에 대해서 사회에 유출된 게 얼마고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 게 얼마인지 이미 파악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세무조정을 통해서 입금산입, 송금불산입해서 세무조정을 통해서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50원만큼 가산조정됐다. 그러면 각사업용 소득이 150이니까 이 150에 대한 소득이 누구한테 가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려면 요 세무조정한 요 금액을 파악하면 이 전체 금액을 알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 세무조정 요 한 금액이 회사의 자산 부채의 일시적인 차이 때문에 이 자본의 차이가 생긴 거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유보 이렇게 해서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산 부채의 일시적 차이 때문에 생긴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여러분 요 10원은 자,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으로 가산했는데 이 10원을 누군가 가져갔어요. 누가 가져갔다고. 그럼 여러분 이거는 회사 내부에 남아 있어요? 아니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밖으로 빠져나갔죠. 이런 거를 사회 유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유출은 우리가 다음 또 강의에서 또 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누가 가져갔을 때 이걸 사회 유출이다. 그래서 주주가 가져갔으면은 배당, 임직원이 가져갔으면 상여, 그 다음에 뭐 기타 사회 유출, 기타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정도 우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소득 처분은 이처럼 세무조정한 금액이 이 소득이 누구한테 갔는가를 파악하는 절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유보에 대해서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자, 요 밑에 거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일부러. 이게 더 좀 더 여러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위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 시간에. 자, 집중해 봐요. 자, 토지를 3,000원에 취득하면서 요건 앞에 했던 거 뒤에 거랑 똑같은데 취득세 100원을 생가원가로 처리했대 이렇게.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이건 토지 자산으로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비용 처리했는데 비용으로 인정 안 되니까 송금, 불산이 100원만큼 이건 유보 발생 이렇게 해서 플러스 유보로 인식을 하는 건데 그냥 여러분들은 유보 발생이다, 유보 감소다 그것만 판단하면 돼요. 이건 이제 나중에 아까 뒤에 케이스에서 봤지만 이게 처분이 되면 이 일시적 차이 유보가 소멸되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로부터 주식을 2,000원에 지금 취득을 했는데 이 주식의 시가가 5,000원짜리예요. 그쵸? 자, 여러분 이렇게 특수관계자랑 자산을 사고 파는 거래를 할 때 이렇게 특수관계자랑 거래하면서 이게 자산을 저가로 이렇게 매입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자랑 만약에 거래한 경우에는 시가를 취득원가로 봐요. 그럼 시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5,000원이죠. 5,000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현금 2,000원 나갔잖아요. 법인세법에서는 이 3,000원을 입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자산 수중 이익 이런 식으로 입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회사는 수익을 잡은 게 없는데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3,000원이 수익으로 입금으로 보는 거니까 입금, 산입 3,000원 이렇게 해서 세무조정했는데 이게 지금 밖으로 빠져나간 건 아니고 입금 산입한 이 금액이 어떤 것 때문에 차이가 나요? 회사는 주식 자산을 2,000원, 법인세법은 주식 자산을 5,000원. 즉 자산에 대한 어떤 일시적 차이예요. 그럼 이거는 유보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큼 플러스 유보로 인식이 되는 건데 이건 지금 유보가 발생한 그 해니까 유보 발생 이렇게 해요. 그럼 나중에 이 주식을 처분하면 이 유보가 추인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회계상 퇴직금 500원을 기록했대요. 차변에 퇴직급여 500원,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500원. 근데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퇴직급여 이런 충당부채는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400원이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우리 법인세법상으로 만약에 법인세법 규정에 맞춰서 분계를 했다면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400원으로 했겠죠. 자, 회사는 비용을 400원 기록했고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회사는 비용을 500원 기록했고 말이 잘못 나왔어요. 500원 기록했고 법인세법상 한도가 400원이니까 어떻게 해요? 송금, 불산입, 입금산입, 송금, 불산입은 가산조정입니다. 이것만큼
플러스 유보가 되는 거예요. 유보가 발생됐다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우리 회사는 부채를 500원 줄였지만 400원만 줄여야 되니까 부채를 많이 줄인 거 아니에요? 부채를 과소 계상한 거 아니에요? 부채를 과소 계상하면 자본은 과대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대된 자본을 마이너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부채를 많이 감소시켰으니까 부채가 과소 계상돼 있을 거고, 그럼 우리는 부채가 과소 계상돼 있다는 건 자본이 과대 계상돼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해되죠, 여러분? 말을 잘못했는데, 여러분 봐요. 부채를 많이 잡았으니까, 부채가 과대 계상돼 있으니까, 자본은 과소 계상돼 있는 거죠? 그 자본이 과소 계상돼 있으니까, 플러스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여러분들? 음. 부채가 과대 계상돼 있으니까. 자, 부채가 500원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부채는 400원만 기록돼야 되는데, 그래서 부채가 100원만큼 과대돼 있다는 건 자본이 과소 계상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을 100원만큼 플러스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건 지금 유보가 감소된 게 아니라 이 차이, 일시적 차이가 발생된 그 해에는 유보 발생. 그럼 이 유보 발생된 게 언제 추인되겠어요? 언제 소멸되겠어요? 그렇죠. 이 부채가 상환돼서 없어졌을 때. 그때 이제 이 일시적 차이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일시적 차이가 소멸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유보 추인이다라고 아까 얘기했던 거.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유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보를 사후 관리하는 표가 을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유보는 이렇게 을표에다가 사후 관리를 해서 우리가 법인세법상의 진정한 자본을 구하려면 회계상의 자본에서 이렇게 유보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를 더하고 빼고 해서 법인세법상의 자본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인세법상의 자본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성하는 표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가표예요. 이렇게. 그래서 회계상의 자본에서 출발해서 이런 유보, 플러스나 마이너스 이런 유보를 더하고 빼서 법인세법상의 자본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서식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가표예요. 그래서 기업회계상에 우리가 자본이 얼마 있는지를 우선 쭉 이렇게 적어주고 여기다가 우리 바로 이번에 봤던 요 자본과 적립금 조정면에서 을표상에 요 10,000원에 지금 자본이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그거를 여기다가 기재해 주는 거예요. 을표에 있는 요 숫자를 여기다 기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인세법상의 자본이 얼마인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회계상의 자본이 뭐 5만 원 있다 이렇게 하면요. 회계상의 자본이 5만 원 있다 이렇게 하면은 회계상의 자본이 5만 원 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그 을표상에 지금 자본이 플러스 된 게 10,000원이니까 법인세법상의 자본은 6만 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가표를 작성해서 이 법인세법상의 자본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이 가표에서. 을표는 유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는 사후 관리를 위한 게 을표고 요 자본과 적립금 조정면에서 갑은 이 법인세법상의 자본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게 가표고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요. 자, 그래서 그럼 마지막으로 자, 소득처분이라는 게 뭐다, 여러분? 소득처분이라는 게 마지막으로 결산서상의 당기 순이익과 각 사업률 소득의 이 차이에 대한 세무주종 사항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이 세무주종으로 인한 게 소득이 귀속되는 게 어떻게 됐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내부에 남아 있는지 이걸 누가 가져갔는지 이걸 따져보는 게 소득처분이에요. 회사 내부에 남아 있는지 이걸 누가 가져갔는지 그럼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봐야 될 거는 그렇죠. 자, 이 50원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으로 가산조정한 금액 중에 40원은 회사 내부에 남아있고 10원은 누가 가져갔다고 했을 때 그 누가 가져갔는지 기속자를 밝히는 거예요. 기속자. 만약에 주주가 가져갔으면 배당, 임직원이 가져갔으면 상여, 뭐 기타 사유 유출, 또 뭐 기타 이렇게 해서 이 소득에 대해서 기속자를 밝히는 게 바로 소득처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유보는 자산 부채의 어떤 일시적인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죠? 이거는 아예 가져가 버린 거니까
일시적 차이가 아니라 이거는 영구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 유출된 거는. 그냥 아예 가져가 버린 거니까 이게 뭐 일시적으로 이 차이가 난 게 아니죠. 이 법인의 소득을 누가 가져간 거니까 이거는 그냥 영구적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유보는 일시적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상당히 많이 어려운데 여러분 요거를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이게 내용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자, 그럼 다음 수업에서는 우리 사회유출이 뭔지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